지역 민심을 좌우하는 귤가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게 저희 정규 방송은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역 언론, 지역 신문사 광주드림이 그 7월 27일 날 후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귤가는 방송이 조금 이벤트를 하나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광주드림을 응원하는 자리로 한번 특별한 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회를 한번 보게 됐는데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카메라 앞에 서본 것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귤가는 방송 멤버들, 저희 지역 그 언론 또는 이슈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야기해보는 어떤 청년들의 입장에서 드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번 귀한 시간, 이 36도를 넘는 이 무더운 날씨에 한번 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이게 많이 어려운 거 없어. 이 여름에 후원 행사를 하고. 네. 그래서 원래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 원래 7월달에 이게 뭐 계획이 이게 아니었어요. 뭔가 그런 것 같아. 우선적으로 자기 인사를 좀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돌아오다가. 안녕하세요. 맨발입니다. 맨발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네, 광주빠 우들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각자 카메라 하나씩 있잖아. 귤가는 방송의 광주바닥 MC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빼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 그 마지막 방송 끝나고 저희가 한 달은 아니어도 몇 주 좀 됐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잘 지내는지 건강들 잘 챙기는지. 예, 아까 할 때는 귀찮더니 또 안 할 게 또 허럽네. 그래서 오랜만에 보고. 그러니까 방송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조만간에 좀 이 자리를 계기로.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말씀드렸듯이 광주 드림을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드림 자주 보십니까? 어떻게 기사들을? 네. 그렇죠.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네. 저는 일단 하루에 꼭 한 번씩은 들어가서 시선은 어디? 아니 꼭 한 번씩은 근데 들어가가지고 눈을 마주치면 죽는 임시 입장에서는 뭐 드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 지역 모든 매체에 꼭 한 번씩. 그런데 특별한 애정은 없는. 특별한 애정은 없잖아. 모든 매체에 지금 날마다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광주바닥이라고 네. 일일에 한 4개, 5개 정도의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주요하게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광주드림에서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네, 제가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약간 떨어졌는데 요즘은 좀 기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저의 탓을 할 게 아니라 광주드림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가가지고 네. 예, 기사 내용들 체크하고 보고 그 모니터에 보면 뭐 다른 점이 있던가요? 다른 기사, 다른 신문사 기사들이 광주드림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뭐가 다르냐고. 그걸 얘기해줘야지. 광주드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한 이 지방지에서 놓치고 있는 작은 이슈들이지만 의미 있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접근하는 정도가 좀 깊어요. 그래서 사실 제 관심사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광주드림은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노동과 관련된 문제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지방지에서는 거의 그런 이 관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되게 이 뭘 지어라, 투자를 해라, 아니면 뭐 행사를 해라, 막 이런 식의 이 암묵적인 기사 내용들이 많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기사들이 좀 많은 편인데 광주드림의 경우에는 발전에 관심이 없다. 그렇죠. 지역 발전에. 네. 지역 발전에 아무런 관심이 이 없다. 지역 발전보다는 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광주드림 전국 지자고 지자본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먼저다. 광주드림은 인권이나 노동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멤버들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우연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지금 전남일보 건물이 있는 곳에 회의를 하러 가는데 그 건물에 이제 지면판이 항상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면판은 뭔가 쏠쏠하게 거기서 만나보는 것 같고요. 저번 주 지면판도 이제 거기서 만나봤고, 그리고 이제 일면이 전체 사진이 크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실리는 내용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이어서 그렇게 만나고, 저도 이제 우연하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청년들의 활동들을 소개하는 그렇죠, 네.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그 핑계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 그거 필징이네 필징. 네.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광주드림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광주 맛집 검색할 때 요새 그거 그 옛날에- 끝났어. 옛날에 연재하다가 끝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아카이빙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 어디서 끝났더라? 병어조림에서 끝났더라. 예 그래서 아니 오미뚝배기 너무 자주 노출돼 너무 있어. 솔직히 매일.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예전에 기사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담겨져 있어서 그 맛집으로 많이 들어가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광주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과거에 광주 드림에 만난 사람들 이런 지금은 연재되지 않지만 그 잘 쌓여져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거기 가서 네. 그분을 잘 아는 척 하기도 해요. 아, 네. 그렇죠. 사람이 네, 잘. 저는 그게 좀 지역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보물창고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걸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또 필진들이 좀 젊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광고를 해보려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뭐 홍보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조그마한 광고 하나 내는데 얼마 들어가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광고료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겠어요. 무턱대고. 광고 주면 언론사 입장에서 되게 크지 않나? 아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대주는 광고주가 중요하지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그래서 나 이제 광고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봐서 그 가격을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 단체에 돌아 다시 회의를 하려고 이제 물어봤는데 갑자기 얼마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광주들이 광고 담당자가 내 단체를 얘기했더니 돈이 없어 보였는지 얼마 있냐고. 근데 나도 이렇게 얼마 있냐고 우리 얼마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 있다고 말했더니 진짜 너무 후하게 무려 5일 광고를 와. 내줬고 저 엄청 싼 값에 여기서 가격을 밝히면 좀 드림한테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 비영리 단체 이쪽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네. 아. 일부러 좀 거기에 사정에 맞춰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 뭐라고 해야 될까 디자인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아 디자인도 해줘요? 해줬어요. 뭐 광고할 거 있으면 그럼 맞아 저기 디자인 맡기는 비용보다 더 쌀 수도 있어. 오, 그렇구나. 그 저기 복사기보다 더 싸게 나와. 이렇게 아무튼 뭐 간단히 그 평소에 어떻게 접하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게 드림 그렇게 접하면서 가장 좀 최근에 뭐 인상 남았던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저 들어가봤더니 이런 기사는 있는 줄 알았더니 기사가 없더라고. 이런 거. 아니 저기- 저는 사실은 저기 그 교육 관련 뉴스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우리 기자 그 기사들 늘 다 챙겨보고 왜냐면 내가 저기 뭐 방송국에 라디오 하러 가야 돼 교육 관련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잘 안 보다가 몰아봐. 그 전날 가기 전에 요즘 무슨 전화치네. 일 있었나 막 몰아봐. 그래서 나는 사건 사고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안 나오면 웃으면 좀 그래. 아니 잠깐 웃는 게 가서 낫지, 그래도. 아니 잠깐 가서 너무 언론적인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제 난 사건 같은 거 소개해줘. 어떤 최근에 그 전남대 중앙도서관 옆에 있던 아, 나무강물하고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뭐 디지털 도서관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밀어버렸어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하고 나무들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기사를 보니까 광주드림이 사실 계속 추적하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 되게 인상 네, 깊게 네. 봤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확한 사실 팩트 체크는 안 해봤는데 광주 드림에서 주목해가지고 점점 이 지역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서구 상무시장, 상무 구매시장 문제도 다른 언론사들은 한 번 다루고 이제 끝나는 방식으로 됐다라면 이 광주 드림은 계속 심층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네. 고생하셨어요. 누가? 뭐 빼빠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청년 정책이라거나 새로운 청년 이제 필진들이나 이제 오피니언들의 란을 채우는 청년 필진들이 나타날 때 되게 반갑고 사실 역으로 이제 광주 드림에서- 원래 알던 애들이 나타나더만. 아니 최근이고 그거는 그 거기다 글을 쓰는 청년들을 뭐, 예, 좀 뭔지 저도 알아요. 역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기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한편에 이제 칼럼을 생산해낸다는 일을 자기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는 거고 또 저보다 훨씬 이제 더 뭐랄까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청년 필진들이 생긴다는 게 되게 반갑고 그런 코너들이 사실 시선이 다른 언론에도 젊은 이제 필진들이 코너를 쓰긴 하지만 약간 톤이 다르거든요. 주제도 다르고 저는 네. 직업군도 훨씬 다양한 거 네, 같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사실은 좀 대학 교수라든지 이렇게 비슷비슷한 우리 사회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식인
광주드림으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쓴다면 광주드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노조 활동가도 쓰고 청년 활동가도 쓰고 뭐 교육운동가도 쓰고 이런 게 그래서 훨씬 더 볼만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직업만 다양한데 현장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겪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인 집단은 자꾸 뭐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광주드림엔 좀 없는 게 저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인상 깊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광주 드림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할 텐데 불편해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잖아요. 광주 드림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건 되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취재 현장에 이렇게 가면은 광주 드림 기자분이 혼자 있게 되거나 막 좀 뭐랄까 어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일종의 그 존재만으로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아무도 언론들이 관심 갖지 않는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언론사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정말로 많은 언론들이 있지만 거기에 광주 드림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종류의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봤고 그래서 이번에 민선 7기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사실은 어수선하고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 어떤 시의원이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언론의 기사로서 다뤄져서 알게 되었지만 그런 그 자리에 이제 광주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사가 됐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지역의 대학 언론이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언론사 쪽 기자들하고도 이 광주드림 기자들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그 기자회견하거나 그럴 때 딱 보면 광주드림 기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 바람 듣게 생겼어요. 약간 거기에는 빛이 잘 안 들어. 아 본인이 광주드림 기자요? 그리고 좀 젊어요. 아. 광주드림 기자들은 좀 젊어요. 네, 그 네, 드림 많이. 예, 기자들이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그 오해를 많이 받는 때도 있어요. 나이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어떤 정시도 많이 당하고 네, 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어. 근데 그 방금 그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그 광주 드립이라는 신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이제 필진들이 지면이 이제 인터넷 기사 말고 그 지면에 이제 16개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사실 외부 필진들이 채워주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조광철 선생, 그 하계연구사, 시립 그 문석박물관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정고필 대인시장 그 총감독 이분들은 굉장히 오래 지금 글을 써주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 역시 그 드림의 역사를 좀 만들어주신 아까 이제 같이 뭐 농담 삼아 이렇게 같이 만들어간다 그랬지만 이 드림이라는 신문은 좀 외부에서 힘을 안 보태주면 좀 그렇죠.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신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재정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올 때가 가장 무서워. 이게 제작 때문에 한 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알면서 물은 거야. 그 이게 좋은 점 얘기했는데 좀 혹시 광주 드림을 접하다가 좀 아쉬운 점 같은 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예, 언론사인데 예,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한데 솔직한 생각은. 저는 그냥 드는 단순한 생각은 저는 이제 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기사를 보거든요. 근데 인터넷판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과 글자 크기 등 좀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홈페이지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글자가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네. 작게 나오고 제가 보면 다른 언론사들 쪽 이 인터넷판하고 광주드림하고 비교해보면 광주드림이 떨어지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떨어지는 디자인은 아닌데 가독성은 떨어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불편한 부분이 글씨가 따뜻하게 붙었죠. 붙었고 좀 작아요. 네. 다른 언론사들 홈페이지 보면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가 약간 그러거든요. 저 광고 근데 많은 이제 언론사 보는데. 예. 네, 그나마 좀 낫죠. 맞아요. 그것도 이제 요새 SNS에 그 링크를 퍼가면 링크 퍼갔을 때 보이는 그 이미지가 기사 내용과 무관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전에 제가 그 필진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쓴 글을 내 SNS에 퍼가면은 자꾸 음식 사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식욕을 자극하는. 제가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지 어떻게 알고 자꾸 음식 사진이 거기 링크되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좀 버그는 수정해야 돼. 네. 그리고 최근에 저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 기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온라인
SNS 상으로 이 기사에 대한 짧은 영상들을 짧게 만들어서 재밌게 자막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 저 편집장님을 교체하지 못할 거면 그거에 대한 국장이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네. 예. 네, 굴팟도 그 영상의 덕을 봤죠. 네. 그랬죠. 사실은 그랬죠. 우리 김현 기자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굴팟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때가 왜 시장 선거 때였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렇게 딱 그 한 사람들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저희 큐팟 때문에 광주 드림을 아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저는 굴팟 그렇게 때문에? 반대가 아니야. 반대가 아니에요. 아, 그 영상 때문에 지금 굴팟이 아니고. 광주 드림이 굴팟은 뭐야? 광주 드림이 우리 큐가는 방송하고 굉장히 접촉면을 넓혀야 돼요. 지금 안 사실은. 좁은가요, 지금은?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편집장 그래서 편집장이 문제인 건데. 언제 따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따로. 찍선도 무대 만나면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 장자만 들어가면 찍선도 무대 여기는. 아 방금 떨어지게 딱 쳐다보셨다고.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 어제 빼빠라 혹시 아쉬웠다고? 예. 네, 예전에 제가 아마 방송 규팟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짤막하고 약간 이제 자극적인 멘트 중심으로 소비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영상을 찍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감각적인 어떤 디자인 작업도 필요하고 한데, 저는 그게 역시나 지역 언론에서도 이제 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너무나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언론사가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중요한 방식으로 다루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식이나 수단도 사실 중요해졌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영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느끼고, 저도 사실은 이제 특정 그런 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닷페이스라거나 시리얼이라거나 이런 몇 가지 뭐 씨바라, 뭐 청춘 씨발, 욕 아니고. 네. 네, 그런 매체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컨텐츠를 많이 흡수하는 것 같아요. 좀 영상이나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멤버십 같은 게. 광주 드림을 아끼거나 광주 드림 뉴스는 꼭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팬심을 강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BTS 때처럼 광주 드림 팬클럽 같은 느낌의 어떤 종류의 멤버십을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독자위원회 같은 거 없죠? 예전에 뭐 있었는데 네. 네, 좀 안 되는 걸로. 네네네. 지금 젊은 요즘은 필진이 없죠. 젊은 필진이 많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 그럼 그 젊은 필진들과의 대화라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넓혀가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 홍보 기획적인 측면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점들을 잘 자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광주 드림만의 한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로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 드림이 이렇게 남들이 잘 안 보는 걸 이렇게 시선을 주고 그걸 확장시키고 이슈화시키고 이런 거 엄청나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모든 지역 별로 이렇게 아직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논쟁의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지금 논쟁의 공간이 되지 않고 어느 쪽에 한쪽 말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피드백이 서로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광주 드림이 좀 이렇게 광주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도 문제를 잘 터봐가지고 싸움도 붙이고, 싸움 붙어야 우리가 구경도 하고 그러지. 그런 면이 좀 아쉽다. 좋은 필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좋은 기자들이 많다라는 소리는 안 하네. 응? 기자들이 별로 좋은 기자들이 많은 게 거 좋은 아닌가? 필진이 섭외하고 그러지. 소개시켜줄 사람 있으면 나중에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좋은 기자. 제가요? 네. 일단 편집장은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누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광주 청년 문제에 관련해가지고도 청년 세타를 비판을 하면 청년 세타장에 또 거기다 다 그러니까 뭔가 감론을박하는 그러니까 지면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래야 정말 가치도 있고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의 논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 통해서 무수하게 서로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원래부터 동의했던 사람들끼리 뭉치게 하는 효과 말고 서로를 설득하고 싸우고 그런 건 역시 좀 더 공론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SNS가 그런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자기 진영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지면이라면 역시 그런 공론장으로서의 가치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뒤에서 물론 뒷담화도 하고 험담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든 공적인 영역으로 그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토양이 광주 드림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 언론들은 그게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지역 언론들은 은근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거대 기관들의 눈치도 보고 말 그대로 독립언론들이 아니니까 독립언론인 광주 드림이 이걸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한 가지 더 저는 이제 신축 취재 아까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들이 자기의 관심사나 아니면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되는 거라면 좀 이제 이 광주 드림이 사정이 된다라면 이 주요하게 꾸준히 어떤 탐사를 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역에 꾸준히 취재해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될 주제들, 뭐 청년 일자리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또 5.18 이 친상 금융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정확하게 오랫동안 탐사 취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기능을 장착하는 것도 저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죠, 저도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 방식의 취재를 진짜 멋있다, 저런 취재를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했는데 이게 일간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사를 생산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은 건 사실 그렇게 해보고 욕심은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방금 이제 그 맨발님 해주신 얘기가 진짜 드물게 그 방과학습이랄지 최근에 불의 그 아이쿠 그 노동조합 문제, 탄압 문제, 그리고 예전에 교사 노조 가지고도 이제 드물게 이제 칼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좀 끊어지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좀 뭐 언론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부추기는 것도 좀 고민해볼 게 너무 이렇게 그 중심에서 또는 이제 너무 거리를 두고 좀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꼬드기면 금방 붙어. 기자는 편집장님한테 불만 없어요? 누가? 기자. 저요? 그런 것도 써불어. 제가 불만 있으세요? 예,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있었겠습니까? 와, 드림은 독립신문인데 여기 독립이 안 돼 있구만. 네. 하여튼 그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일단 그 광주 드림이 저희가 이게 급하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건너뛰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좀 아니 불만을 떠나서 광주 드림이 기자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나한테- 일터인가요? 어때요? 이거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예. 좋은 일터라고 해야지. 좋은 일터죠. 근데 그 좋은이라는 개념 속에 이제 뭘 좋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뭐 각자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주변에 항상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다짐한 게 있는데, 그 광주 드림이 아니면 기자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이걸 항상 말하고 다니는데, 그게 다른데 그 언론사들 기자들 일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랑은 다르고, 좀 그게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는데 때로는 내가 저기였으면 지금처럼 기자 일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그런 점에 태우 씨가 빨라요, 드림은? 그렇진 않아요. 기자가 사실 기사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신문 제작을 하는 날엔 모든 영역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하고 기사 쓰거나 다시 이제 편집에 달라붙어야 되고, 좀 저희가 그런 그 고생하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저희들 생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저희가 고민한 것들이 기사화 될 수 있고, 이제 그것들이 서툴지언정 그런 시도를 통해서 다른 어떤 언론들과 다른 색깔 낼 수 있고 다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그게 뭐 혹시 기자를 해볼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는 뭐 사람들이 있다면 좀 고민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좋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광주 드림 기자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아니, 갑자기 광주 드림 기자라는 거 막판에 밝힌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광주 드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감자고요.
예, 그 시민들에게 저희가 뭐 바라기보다는 뭐 저희야 이제 저희 신문사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반대로 그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반응이 오는 게 저희가 먼저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이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드림이 그 주식회사 마무리요? 마무리?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아무튼 아니 더 좀 이야기를 해보게요. 하여튼 드림이 주식회사 7년 그리고 2011년 말에 10월부터 그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아까 사람이 먼저 나왔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어떤 법인의 형태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 이제 휴학 중이었는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벌써 그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렇게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자 기자는 지금 그런 거네.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합류했구만. 가세? 아, 가세가 가위가 아니야. 사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해보려던 차에 좀 예, 뭔가 판을 이제 다시 만드는데 이제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여기 주식회사 때 말하자면은 대주주가 저기였죠. 빅마트 아니었어요? 빅마트. 이전에 예, 빅마트. 창단 초에 2004년 4월 22일에 지구의 날 때 광주 드림이 창간을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빅마트 아, 빅마트 망했다가 오가닉 빅마트로 재기한 거 아니야? 이제 다시 대주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아마 저희 근데 지금 잘 되는 거 아니야? 후원을 계속 그 후원 회원으로 아마 계속 해주시는 걸로 여러분 그 지금 우리 멤버님들은 후원 안 하고 계시죠? 네. 아니 후원을 하고 그런 건지는 잘 몰랐어요. 몰랐구나. 네. 제가 이제 제 홍보를 안 하는 제 탓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신문사를 후원한다라는 개념이 흔한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기 구독을 이제 신청하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후원 제 정기 구독을 이제 돈을 내면 그거 낯설어 오마이뉴스도 하고 다 아, 하잖아. 그런 그러네요. 개념으로. 그렇네. 그러네. 왜 그런 생각 안 해? 국급이야? 그냥 돈이 없었다 그래 차라리.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 15년 차 되는 광주 드림에 좀 응원 한 마디씩 좀 해주세요.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뭐 그랬지만 예, 이래 좀 응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는 언론사는 사실 저는 광주 드림 말고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이게 광주 드림 기자들 중에 예전에 봤지만 지금은 또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광주 드림의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 이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지역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 단순히 취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느껴져요. 기자분들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공감하고 있는지나 태도나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서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는데 후원을 못 했네요.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편집해도 돼요. 이거 살려야 돼. 이제 뭐 예, 우리 빼빠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광주 드림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러한데 광주 드림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광주에서 꼭 필요한 뉴스, 뭐 내용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사실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지속 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볼 때 단순히 그냥 일회성인 후원의 밤 행사를 치르는 것을 넘어가지고 광주 드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를 좀 담대하게 그런 구조들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독립언론, 대한언론들이 뭐 때 되면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허덕이는 일상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어떤 담대한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후원회원을 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데 그럼 저는 사양하게 양보할게요. 우리 빼빠님 말하는 게 약간 좀 저희 이사장님하고 좀 비슷해요. 아, 톤이요? 예, 아니 그 내용들이 아. 예, 정확한 그 지점을 중요한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맨발님. 저는 이제 드림이 항상 약간 든든한 백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될까 하면은 저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제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드림의 기자들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광주 드림이 늘 남다른 정의감을 가진 신문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한 거였고, 이제 다만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든든해지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만 좀 마련되면 훨씬 더 좋은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드림을 늘 응원하고 드림을 한편으로는 믿어왔으면서도 제가 드림에 뭔가 이렇게 더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들은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모태가 같았잖아요. 광주 드림하고 전라도닷컴하고 같이 네. 있었잖아요. 광주에 두 신문, 하나 신문사고 하나 잡지사인데 있다는 건 굉장히 광주로서 큰 자랑이고, 네. 그런데 그것이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이제 광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후원하겠다라는 소리를 안 하네. 할게. 광고했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 오늘 해주신 말을 자연분 삼아서 앞으로 더 좀 튼튼하고 단단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많이 부족한데 그만큼 부자가 많이 부족하죠. 예, 제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좀 시민 여러분이 뭐 이게 되게 자기 변명 같습니다만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충분히 열려 있고요. 예, 열려 있어야 살 수 있는 신문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뭐 평소에 좀 불만이나 이런 거 쓴소리도 저희는 항상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튼 쓴소리를 왜 달게 받아야 돼? 쓴소리는 쓴소리로 받아야 돼. 그럼 좀 그냥 그런가 봐. 네. 알겠습니다. 뭐야, 안 아무튼 먹어봤어? 솜서도 달아. 오늘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에 또 저희는 귤팟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누가 좀 해줘, 마무리 멘트를. 네. 그 전문 아, 멘트 몰라. 있잖아요.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화이팅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안 돼. 그냥 안 해도 돼? 아 진짜.